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 여드름이 또 올라온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약국에서 여드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중고등학생, 청소년 분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여드름으로 고생하시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피부에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여드름으로 고생한다는 거는 사실 뭐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건강에 정말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병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미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여드름이 있는 것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피부 미용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드름 치료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et's get it. 약사님, 여드름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어디 없나요?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여드름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드름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박약다시님이 또 이런 여드름에 관련돼서 학문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보고자 이렇게 PPT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왜 여드름이 생기는지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도록 할 텐데, 이런 건강한 피부 안에서는 이런 털과 함께 이런 모공 자리에 보시게 되면은 피지가 분비하는 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피지들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잘 배출이 안 되게 되었을 때는 이런 화이트 헤드나 블랙 헤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검은 점들이라고 하죠. 아프진 않고 이 미용적으로 이런 점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화이트 헤드나 블랙 헤드를 짜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 추천이 뜨기도 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구진, 농포가 되는 이런 염증성 치료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뾰루지나 이런 여드름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이미 얼굴에 지방 성분이 되게 많은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구진이나 농포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 구진이나 농포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약국용으로 나온 것들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이 바로 이 큐티 박테리움 아크네가 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피 아크네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똑같은 균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균에 의해서 결국에는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서 이 모낭 상피가 각질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됨으로써 이런 각질과 피지가 계속 과도하게 반복이 되면서 축적이 되게 되면서 이런 씨 아크네가 또 이런 거를 먹고 자라서 증식을 하면서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진이나 농포가 바깥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서 모낭 진락을 형성하게 되면서 여드름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갛게 그리고 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름을 빨리 짜주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려워가지고 또 손이 이렇게 또 닿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손에 있는 이런 아크네 균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얼굴이 여드름의 부위가 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질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제로 여드름은 바로 이 과산화 벤조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제품으로는 이런 파티마겔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과산화 벤조일은 씨 아크네를 항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질까지도 용해를 하게 됨으로써 여드름 치료제로서는 가장 적합한 제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로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도 과산화 벤조일로 쓰는 것이 좀 더 제일 좋고, 그리고 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여드름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또 커다란 단점이 있어요. 바로 이 자극감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좀 따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드름 치료제를 쓸 때는 처음에 쓰고 나서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약사님 이거 좀 너무 따가워서 피부가 뭐 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치료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탈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을 치료를 하다가 머리카락에 묻거나 옷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더 탈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할 때는 그런 주의사항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파티마겔, 이 과산화 벤조일 같은 경우 사용을 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좀 번거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으로는 하루에 한 번 바르거나, 그리고 또 좀 적응이 되면 이제 2번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심으로써 좀 적응이 될 수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학생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이 과산화 벤조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로는 여드름 치료제로 먼저 우선을 한다기보다는 좀 여드름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던 분들에 한해서 저는 이 파티마겔을 두 번째로 추천해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요. 그리고 이 파티마겔, 이 과산화 벤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소 항생제 티로트리신이라는 제품과 함께 같이 발라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크네균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약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티트로신 겔이나 조아 티로겔, 이런 티로 제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파티마겔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퇴사했던 그런 약국의 경우에는 일반 약으로 판매 수익을 올리는 약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여드름 치료제로 티로트리신이나 과산화 벤조일에 해당하는 약품이 없었어서 저는 여드름 치료제로 권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이제 파트타임 약사로서 약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파티마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을 추천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약국에 있진 않지만은 좀 어느 정도 이전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건기식을 좀 많이 판매하는 약국에 한해서는 이런 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이 과산화 벤조일과 항생제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이유 딱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내성이 감소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효과가 증대할 수가 있게 되며, 그리고 부작용도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합이 정말로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티마길 하나만 이렇게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항생제 연고와 함께 같이 사용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항생제 연고 중에 다른 항생제 연고는 괜찮냐라고 하는데, 다른 항생제 연고는 그렇게 막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티로트리신 이런 제품을 같이 사용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는 바로 이 살리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클리어틴. 저도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좀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여드름으로 좀 많이 고생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흉터가 좀 있긴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000년대 후반 정도에. 그래서 클리어틴을 좀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 각질을 용해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염증성 여드름으로 고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클리어틴을 사용을 했을 때는 저는 깨끗하게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염증성 여드름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보다는 이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살리실산이 될 수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클리어틴을 사용할 때는 이런 염증성 여드름에는 저는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임산부 분들이나 수유부 분들에 한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임신을 앞둔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클리어틴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비추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티마겔 이 과산화 벤조일이랑 비슷하게도 한 번 바르고 그리고 두 번으로 증량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질이 일어나서 이제 미용적으로는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살리실산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약으로는 아젤라익 엑시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젤라산의 대표적인 예로 이 아젤리아 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젤리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런 품절약 사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제 약국에서 아젤리아산을 사고 싶은데 이거를 보지 못해가지고 돌아가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정말로 확인을 해보한 결과 이 아젤라익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도 하고 여드름을 용해시켜주면서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프라벨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미 치료제나 아니면 색소 침착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검은 반점 같은 게 생겼다, 아니면 기미 같은 게 좀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아젤리아 크림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젤라산 같은 경우에는 4주 이상을 사용을 해야 이제 여드름 치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젤라산 같은 경우가 가장 무난무난하게 여드름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여드름 치료제를 처음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이 아젤리아 크림을 저는 먼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 약국에서 제일 많이 광고하고 있고 여드름 치료제로서 가장 잘 보이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크논 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부프로펜과 이소프로필의 복합제로 될 수가 있는데, 용해 작용이 없어서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드름 치료제로 이 에크논 크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이부프로펜이나 이소프로필의 복합제로 여드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거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이런 여드름 치료제로 이부프로펜이나 이소프로필 복합제를 먼저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아젤리아산 이런 크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이런 파티마겔이나 항생제 연고 이렇게 저는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고, 주로 이런 에크논 크림을 찾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약으로는 니코티산 아마이드 동화약품으로 이제 세비타비겔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항염증 효과 그리고 피지 생성 감소 그리고 정균 효과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니코틴산 아미드 연고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비타비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에 한해서는 이 제품을 많이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자극이 또 적습니다. 소아분들 있잖아요. 이런 초등학생 뭐 저학년 고학년 분들이 한해서도 이런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여드름이 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도 이런 자극이 적은 것을 저는 먼저 추천드리면서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과산화 벤조일인 이 파티마겔 2.5%를 가지고 여드름으로 좀 더 세게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이거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아젤라 크림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흉터 치료제에서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극이나 효과가 적당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저는 OTC로 판매를 했을 때는 이 아젤라 크림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크논 크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염증성 여드름이나 아니면 무자극
영양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근홍 크림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아분들이나 무자극을 선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비타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여드름을 짰습니다, 약사님.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다르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선적으로 본다면 여드름은 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짜지 않는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드름 치료제 4가지를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드름을 짠 분들에 한해서 좀 이제 성격이 급하거나 좀 짜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덱스판테놀이나 상처 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EGF 연고, 요거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처방약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스티모린 크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덱스판테놀, 비판텐이나 덱스판테놀 연고 이런 거를 사용을 같이 함으로써 이런 짠 여드름에 해당하는 것을 빠르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짠 여드름을 상처가 치유가 돼서 어느 정도 3살이 돋았을 때에는 이런 노스카나겔이나 벤트라스겔 같은 이런 흉터 자국에 사용하는 흉터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안 울면은 흉터 방지 연고를 사용해보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여드름 영양제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이제 섭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연 같은 경우가 이런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죠. 항산화 항염증에 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아연을 이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꼭 이렇게 단일제로 드시지 않으시더라도 각종 영양제에는 아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양제, 비타민 영양제나 아니면은 다른 뭐 마그네슘 제제 같은 경우에 드시는 경우에 한해서도 아연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항산화 작용이나 항염증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섭취하면 여드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분들도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여드름 관리, 약국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정말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피부과를 다녀와도 좋긴 하지만 약국에 들르셔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영양제나 아니면은 치료제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